화면이 안 보이지 않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데손보에 근무하고 있는 최용창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교육이 근 3개월 만에 제일 많은 인원, 무려 3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2명 이상인 데서 교육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 한 해 롯데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성장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롯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 인사 겸 홍보 차원도 되겠죠. 말씀을 드리면 주위 시장 전체는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있는데, 롯데는 시장 점유율이 4.5%에서 작년 12월 달에 8%까지 약 2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과 GA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KB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시상이 됐던, 아니면은 뭐 물품이 됐던, 그리고 상품 경쟁력이 됐던, 인수 지침이 됐던, 최대한 이제 선배님들께서 활동하실 때 편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금 인수 정책을 고객 친화적 그리고 시장 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형식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슈는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채용이 감소되고 있다. 이 모든 게 가리키는 하나의 원인을 굳이 뽑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겠죠. 뭐 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샥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많이 풀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언제까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 거고요. 이 금리가 인상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이 있겠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보험하는 사람들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자녀, 운전자, 종합, 간편, 이렇게 크게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4가지 상품군 중에서 금리 인상기에 가장 판매하기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녀보험입니다. 자녀보험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판매하기가 좋고, 고객들한테도 좋고, 선배님들께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과거보다는 저렴한 보험료로 더 높은 보장으로 제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정이율이라는 놈이 변경돼서 보험료 자체가 많이 다운되었고, 이 보험료 자체가 많이 다운되었다라는 얘기는 선배님들께서 아침에 모든 원수사, 저를 포함한 모든 원수사 지점장들이 찌라시 많이들 보내죠. 이렇게 보면은 보험료 10% 인하됐다, 뭐 11% 인하됐다. 자세히 보면은 10%에서 11% 인하된 거는 자녀보험이에요. 다른 상품들은 보통 4에서 5%, 간편보험은 0.5에서 1% 정도밖에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홍보하는 데 효과로는 자녀보험이 가장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 10% 인하, 11% 인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자녀보험이 그만큼 제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도 고객들한테도 판매하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떨어진 데는 예정이율이라는 놈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보험료가 떨어진 건데, 이 예정이율이라는 놈의 인상을 롯데는 21년도 9월 달에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타사들이 지금 이제 롯데를 쫓아온 형국이고요.
그래서 예정이율이라는 놈을 인상시키면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인하되느냐? 물가가 오르는데 보험료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상황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환율도 올라갈 것이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원자재 값이나 의료기기의 값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간호사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병원에다 갖다 줘야 되는 금액 자체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어색한 현상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자체가 장기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보험, 롱텀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1천만 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명의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사람한테 1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몰아주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천만 원, 특정한 한 사람이 1천만 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는 보험료가 이게 1천만 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실질적으로는 1천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보험회사는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받아서 1,00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을 해볼게요. 40살인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할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돈을 내는 구간에서도 차츰 금액이 증액되기는 하지만 자산을 운영할 수 있고, 보험료가 완납된 시점부터는 60년 동안 물론 환급금이 소멸해 가기는 하겠지만 보험료를 자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된 500만 원 가지고 60년 동안 자산 운용해갖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구조예요. 이게 곧 보험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볼게요. 금리 인상기에 왜 자녀보험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냐? 자녀는 보통 10대, 20대가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80년, 90년 동안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합보험은 보통 40, 50대가 가입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40, 50년밖에 운영을 더 못하는 모습인 거고, 간편보험은 대부분 5, 60대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새만기가 아니고 연만기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시켜도 보험료에 대한 다운이 적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금리가 2%일 때 5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 2%가 아니고 만약에 5%야. 그러면은 500만 원보다 큰 돈이 필요할까요? 적은 돈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훨씬 적은 돈이 있어도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죠.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보험료가 다운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상되면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산이랑 부채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돈의 값어치가 없어진다라고 했죠. 자산에 대한 값어치가 줄어들어요. 다만 부채가 훨씬 더 롱텀, 보험회사 입장에서 부채는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되겠죠. 이건 80년짜리 만기고 자산은 한 10년, 20년짜리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산이랑 부채랑 금리 인상기엔 둘 다 가격이 떨어져요.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만기가 긴, 듀레이션이 긴 부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팅 시켜버리면 순자산 가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보험주가 수혜주, 이제 경기 방어주가 되는 모습인 거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제 보험회사들에서는 돈잔치를 하고 있죠. 뭐 이익이 뭐 1조가 났네, 뭐 2조가 났네,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지, 고객들한테 보험금을 아끼거나 뭐 이래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정이율이라는 놈은 모든 회사가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롯데는 우리 소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사들은 10% 이나 이럴 때 롯데는 30% 이나 23% 이나 이런 식으로 막 소식지에 있죠. 이거는 해지율이라는 놈의 가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해지율이라는 가정은 어디 필요하느냐? 무저해지 상품에서 보험료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데, 자, 볼게요. 롯데는 이미 예정이율은 21년도 9월 달에 선제적으로 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타사들은 보험료가 10% 떨어뜨렸는데 롯데는 예정이율 인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미 낮아진 보험료 그대로 있겠죠. 근데 롯데가 30% 보험료가 인하됐다, 20% 인하가 보험됐다, 인하됐다라고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이유는 남들이 하진 무언가를 했겠죠. 그게 바로 해지율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거는 무저해지 상품에서 엄청난 혁이 있는데, 이 해지율에 대한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볼게요. 무저해지 상품. 무저해지 상품은 종합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저해지 상품이 일반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싸냐? 해지율 가정이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1차 년도에 100명의 고객이 있어요. 100명의 고객이 있는데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로 넘어갈 때 계약이 100%다 유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5% 정도는 계약이 이탈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5%가 이탈될 걸로 예상하는 것 자체가 해지율 가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1차 년도에는 100명 있다가 2차 년도가 되면 95명이 돼요. 5%가 떨어져 나갔어요. 2차 년도에서 3차 년도가 될 때도 95%의 5% 정도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90명 정도가 3차 년도에 남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약이 떨어져 나가다가 이 나갈 때 몇 퍼센트가 남을 것이냐를 쓰는 게 해지율 가정입니다. 무저해지 보험료가 싼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5%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한테 20년 납기가 되기 전에 5%, 이 5명의 사람, 2차 년도에 5명의 사람, 3차 년도에 5명의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무저해지 보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테 돌려주지 않는 환급금을 회사에서는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을 20년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험료에서 빼주겠다라고 해서 보험료 수준을 낮춰버리는 게 무저해지 보험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때문에 무저해지 보험에서는 예정 이율보다 해지율 과정이 훨씬 더 보험료에 큰 샥을 끼칩니다. 이 해지율 과정을 남들은 이미 건드리지 않을 때 롯데는 굉장히 많이 건드렸어요. 그리고 타사에서는 이미 이런 가정을 썼을 때 롯데는 여태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에 비친화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시장 소구력에 맞춰서 무저해지에 대한 인상률을 22년 4월 달부터는 경험 해지율이라는 놈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거든요. 이거를 이번 달에 그 쌓아놓았던 응축되어 있던 그 보따리를 이번에 풀어서 무저해지 상품을 확 좋게 변화시켰다. 그 무저해지 상품을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강화시키는 중심에는 해지율 가정이라는 놈을 바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지율 가정 뭘 바꿨냐 볼게요. 경험 해지율, 최적 해지율, 그 다음에 적용 해지율, 이렇게 해지율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약간 수리나 계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경험 해지율은 경험 통계로 한다. 그리고 최적 해지율은 구간별로 약간씩 역전되거나 이랬을 때 이걸 보관한다 그러거든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통 위험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경험 통계상 조금씩 오히려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11 모형을 쓴다, 곰베르츠 모형을 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간 평탄화시키게 스무스하게 사포로 가는 것 같은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최적 해지율이라고 하고 적용 해지율은 최적 해지율보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었을 때 해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일어났을 때 지금 킥스나 IFRS 17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장수 리스크, 생존 리스크 이랬을 때에 대해서 환급금이 일시에 더 많이 나가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적용 해지율이라는 거를 쓰는데 복잡합니다. 다 잊으시고 해지율을 원래 적용 해지율을 썼었는데 보수적인 적용 해지율을 썼었는데 최적 해지율을 쓰는 걸로 제도를 바꿨다. 롯데에서 적용을 달리한다. 그러면은 종합보험에서 1차 년도에 9.1%가 계약이 해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6.9%만 해지가 될 걸로 해지율 가정을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보험료가 떨어졌다. 자, 자녀보험에서는 1차 년도에 7.6%가 해약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6%만 해약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1.6%만큼 해지율을 낮추니까 보험료 자체가 낮아진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영업하시는데 전혀 도움은 안 되는 얘기고 이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했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오지게 많이 떨어졌는데 일반형 대비했을 때 30%가 저렴한 자녀보험은 원래 무저해지가 심지어 없었는데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종합보험 내에서도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롯데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졌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해지율 가정을 바꿔서 롯데 무저해지가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고 시장 경쟁력이 많이 강화가 된 23년도 1월이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사들처럼 12%, 11% 보험료가 낮아졌어요. 이런 거 롯데는 이미 했는데 추가적으로 무저해지에 대한 해지율 변경시켜가지고 23% 더 인하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롯데 무저해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저해지 시장이 막 활성화됐을 때, 특히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그 여진이 남아 있었죠. 그때 무저해지 상품이 롯데가 많이 판매가 되었고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무저해지에 대해서 엔티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롯데는 펼쳤었어요. 일반형에 대해서만 시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해지율 가정을 타사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해서 보험료를 높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담보를 무저해지형 상품에는 탑재하지 않는다든지 자녀보험처럼 극단적으로는 아예 무저해지 상품을 출시를 안 한다든지 무저해지에 대해서 되게 엔티한 정책을 폈던 22년도와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무저해지 친화적인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정책을 새로 바꿔서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저해지를 파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딱 하나예요. 결국 가격 경쟁력입니다. 무저해지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객에 대한 민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제 환급금이 없음에 따라서 약관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 금감원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선배님들께서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설명에 대한 번거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저해지가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이야기 다 차치하고 가격 이야기만 해볼게요. 첫 번째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서 롯데는 무저해지 상품이 약 2등 뭐 2등, 3등 연령대별로 놓고 보면 요 정도 하는 이거는 메리츠, 현대, DB, KB, 삼성, 한화, 흥국 8개 회사에 완전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전부 다 깔고 그러니까 뭐 일반암 3,000에 유사암 600, 뇌 1,000, 허혈성 1,000, 그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 뭐 10,000원, 질병 수술비 뭐 이렇게 좀 넣고 완전 동일한 컨디션으로 맞춘 다음에 설계를 했을 때 놓고 보면은 남자에서는 롯데가 뭐 6등, 7등 요렇게 하다가 지금 들어서는 1등에서 2등 정도로 전부 다 순위가 올라왔어요. 이만큼 해지율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23에서 30% 정도 낮춰버리니까 경쟁력이 이만큼 생겼다. 종합보험에서 경쟁력이 많이 생긴 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녀보험에서 무저해지는 롯데는 20살까지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드라마틱하게 자녀보험에서 무저해지가 좋아졌냐면 롯데가 변경 전에는 8개 회사 중에 8등이었어요. 꼴등이었어요. 자녀보험에서 롯데는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예 판매도 안 하셨을 거고. 제일 안 좋았다가 지금 이거를 해지를 변경을 통해서 자녀보험 내에서 고연령대로 갔을 때 30대에서는 2등까지 올라왔고요. 전체 토탈리로 놓고 봤을 때는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둘째, 고연령대로 갔으면 그러니까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자녀보험 내에서는 30대보다는 35세가 훨씬 더 우월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롯데가 저렴해진다. 타사 대비했을 때라는 모습인 거고요. 놓고 보면은 약 2등 정도까지 그리고 토탈리로 놓고 봤을 때는 전 연령 구간을 토탈을 했을 때는 약 4등 정도까지 보험료가 좋아졌는데 이만큼 롯데 자녀보험에 대한 무저해지가 강화되었는데 특히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35세 구간입니다. 이 35세 구간이 어떻게 변했냐면 일반형과 무저해지형 토탈로 놓고 봤을 때 7등 보험료가 7등으로 메리츠 다음으로 비쌌다가 1등으로 올라섭니다. 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31세에서 35세 구간에서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도 롯데가 제일 저렴한 회사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간편보험은 롯데가 전통적으로 되게 강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도 원래도 1등이었지만 더 큰 격차로 1등으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 간편보험, 자녀보험 모두에서 보험료가 무저해지에 대한 해지율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데 있어서 특히 자녀보험에서 31세에서 5세 구간에서는 7등하다 거의 꼴등하다가 1등으로 올라설 정도로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롯데 무저해지에 대한 거를 꼭 우리 남정인 설계 매니저한테 설계 의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저해지 중심으로 판매를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한 2년 정도 전에 롯데 무저해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우리 한재무이기 때문에 특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롯데가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롯데 자녀보험이 원래 없었는데 뭐 없었던 건 아니죠. 20살까지는 있었는데 출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롯데 자녀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롯데 자녀보험은 30살까지다? 아닙니다. 롯데 자녀보험은
35살까지를 자녀보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5세까지가 자녀보험이 되는 회사가 롯데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5세까지를 자녀로 보는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흥국이죠. 근데 흥국 무저해지보다 롯데 일반형이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은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되고요. 둘째, 롯데 자녀보험은 무저해지가 없다? 아닙니다. 20세까지도 원래 있었고 올해 23년 1월 3일 이틀 전부터는 35세까지를 자녀보험으로 보는 토닥토닥 자녀보험 무저해지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싸고 오늘은 이거를 설계해서 담보별로 세세하게 제가 자료는 전부 다 있지만 구구절절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정말 30%가 싸졌다. 보험료 월납보험료 10만 원 하던 게 7만 원이 됐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타사 대비했을 때 제일 싼 회사로 롯데가 변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롯데 자녀보험은 실손가입이 불가하다, 어렵다, 방문 진단 심사를 보낸다, 까다롭게 군다, 1+1이면 된다, 다 개소리예요. 35세까지 방문 진단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모르셨던 고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롯데 자녀보험 내 생애 최초 보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이 굉장히 빠르죠. 일부러 톤을 올려서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시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35세까지 방문 진단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보험 1+1 그냥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녀보험은 담보가 제한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태아보험에서 담보 가지수에서 메리츠랑 현대 두 개 회사에 밀리는 거는 맞아요. 선천성 코드를 보장하는 Q코드에서는 롯데가 현대만큼 많은 담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부터는 완전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부터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1호종 수술비 자녀보험에 당연히 탑재되어 있어서 18종이랑 같이 선택해서 파실 수가 있고요. 특심이라고 하죠. 아이 사고, 기타 부정맥 담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혈전 용해 치료비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 가족 일배책, 디덕터블 자기 부담금 50만 원으로 해갖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롯데 인수가 까다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60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무서류 심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불과 1년 사이에 무저해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죽인 다음에 롯데는 GA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4%까지 빠졌다가 18%까지 약 2배 성장을 지난해에 이루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발현돼야지 시장에서 2배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에 대한 경쟁력, 계속해서 일반형 중심에서 무저해지 중심으로, 그리고 담보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타사에서 탑재하고 있는 신담보에 대해서 조금 발빠르게, 그러니까 리딩 컴퍼니는 아니지만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에 대한 그 속도 자체를 굉장히 조금 단축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가격 자체를 굉장히 좀 낮게 운영을 했다. 그리고 시상 자체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다. 과거 롯데에 비해서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상품 경쟁력, 인수 지침, 시상, 돈을 더 쓰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지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면 뭐해? 아무리 가입 금액을 많이 주면 뭐해? 인수 지침,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심사단에서 잘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롯데는 심사를 1월 1일자부터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무서류 심사 60종이라 그래서 이게 다빈도 경증 질환이거든요. 제가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결핵, 그다음에 헤르페스 이거 입주에 이렇게 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대상포진 이런 질병들, 다빈도 경증 질환에 대해서 서류 없이 그냥 심사를 넘겨주는 이렇게 언더라이팅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성장을 했고, 이러한 정책들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훨씬 좋아졌는데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롯데가 돈도 많이 쓸 거고 상품도 잘 만들어낼 것이고 예정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삼성이나 KB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도 불쌍한 후배놈 생각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설계 의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언더라이팅 심사를 완화했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인데 쭉쭉쭉 보시면 롯데는 결국 간편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제가 경축에 뭐라고 썼어요? 3호 간편에서는 인수 지침을 완화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인수 지침을 완화했다. 결국 언더라이팅 심사를 풀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풀었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타사들은 20%를 간편으로 매출을 한대요. 근데 롯데는
40%를 간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얘기는 간편보험으로 롯데는 먹고 사는 회사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얘기로 롯데 간편보험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거꾸로 간편보험밖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던 회사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간편보험이 어쨌든 롯데는 주력인데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2대 진단비가 롯데 간편보험이 가입 금액이 타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뇌혈관이 4천, 허혈성이 3천까지 들어갔는데 타사들은 공이 2천만 원씩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타사 대비했을 때 뇌혈관에서는 2배, 그리고 허혈성에서는 1.5배 가입 금액이 들어가는데 타사 2천 넣나 롯데 4천 넣나 보험료가 거의 같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료 내고 롯데 가입한 고객은 뇌혈관 걸렸을 때 4천만 원 보장 받는데 타사로 가입한 고객은 동일한 보험료 내고 2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이 2대 진단비에서는 롯데가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특히 고연령대가 많이 판매가 되는데 71세에서 5세 구간에서는 타사들은 100에서 200만 원밖에 가입 금액을 안 줘요. 그러니까 71세에서 5세 어르신들한테 뇌혈관 걸렸을 때 100만 원 준다. 이거는 사실 보험을 안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구간에서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줄이는데 그래도 보험으로서 1,000만 원이면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자녀들 뭐 용돈 준다든지 장난감 사준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100만 원에 대비했을 땐 큰 돈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쪽 구간에서 업셀링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간편보험에서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71세에서 75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대단한 메리트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지심 좋은 거 뭐 다 좋은데 DB가 150종에 대한 예외 질환을 인정을 하고 있고 현대가 202종이에요. 현대 리플렛 보면은 뭐 505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325에서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롯데랑 경쟁하고 있는 355 시장에서는 202종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롯데는 몇 종? 606종입니다. 606종의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어서 업계에서 제일 많은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고, 뭐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정말 엔간한 다빈도 경증 질환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로 계약을 트라이 해봤을 때 만약에 거절난 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롯데로 시도를 해보시면은 계약이 되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DB 대비했을 때 4배나 많은 예외 질환, 현대 대비했을 때 3배나 많은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예외 질환을 많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떠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예외 질환에 대한 개수가 많은 회사들은 보험료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의 구조상. 하지만 롯데는 해지율에 대한 변경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꿨고, 그리고 언더라이팅에 대한 쌓여져 있는 노하우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요율이면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이 정책을 시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예외 질환을 운영을 하면서도 보험료 자체는 상당히 낮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결과로 선배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606종에 대한 예외 질환을 타사들 대비처럼 325에서 제일 빡세게 보는 325에서는 뭐 500개 예외 질환 풀어주는데 제일 느슨하게 보는 뭐 355에서는 뭐 200개밖에 인정이 안 돼. 뭐 보험료가 제일 싼 355에서는 예외 질환을 606개를 인정하지 못하고 200개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심플하게 통틀어서 606개 예외 질환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언더라이팅 심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불과 3일 전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유연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쪽 부분 간편으로 정말 작년에 거절당하셨던 분들 전부 다 모아서 롯데로 저희 남정인 매니저한테 심사 의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 제일 아래 보면 간편질환 예외질환 리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로 놓고 클릭하시면은 전체 그 예외질환 606배에 대한 코드 군이 쭉 나오거든요. 설명이랑 상세 설명이. 여기서 엑셀로 다운 받으셔서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싸다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한 다양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고, 가족 일배책이 탑재가 되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담보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지만 아이 사고 특정 실험 진단비도 특심도 있고, 추가적으로 유사암 납입 지원,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가 치아 파절이 드디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 암 진단비, 4대암, 9대암 이런 세부 암으로 나누어서 보험료를 싸게 일반암 진단비를 업셀링할 수 있는 상품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달 큰 축, 그 23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째는 무저해지가 롯데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저이지 내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타사 대비했을 때 좋아졌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담보가 어떻고 이런 짜친 얘기 안 하고 큰 틀에서 일단 1월달 교육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저이지가 다시 롯데가 돌아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인수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무서류 60개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류로 심사가 넘어가고 예외 질환도 606종으로 늘려서 업계 대비했을 때 뭐 4배, 3배 이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지침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인수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가격 자체도 많이 다운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어쨌든 제가 가고 나면은 결국에는 요 소식지밖에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식지에 남겨져 있는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회사에서는 제일 아랫부분으로 빠져 있는데 첫 번째 재진단암 이거 현대에서 크게 히트 쳤던 거죠. 재진단암이 롯데도 1월 달부터 탑재가 되었다. 그리고 간편보험에서 유사암 납입 지원이라든지 가족 일배책 같은 신담보들이 들어왔고 치아 파절이 롯데가 제외가 되어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운전자 같은 거 팔 때 뭐 치아 파절이 포함이 되어 있느니 아니니 요거 갖고 되게 악규가 많았는데 이번에 운전자 보험이 큰 폭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 치아 파절도 포함되었고 거기다가 자부상에 대해서 4급에서 11급까지가 롯데가 제일 많이 급수를 줄 수 있도록 신담보가 나왔기 때문에 운전자 쪽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 교육 때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치아 파절에 더불어서 창상보험압술까지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었다. 그리고 해약환급급 미지급형 보험료 인하 이거 제가 엄청 강조드린 거죠. 간편보험에 606종으로 예외 질환 확대된 거 강조드렸던 거고 다빈도 질환 무서류 심사 요거 강조드렸던 거고 5, 6, 7번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신담보나 상품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는 22년도에는 아까 제가 업계 동업사에서 경쟁했던 8개 회사들 중에서 약 4등에서 5등 정도로 시상을 전개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8개 회사 중에서 중간에서 중하위권 정도의 시상을 전개했던 회사인데 사업 계획을 놓고 보면 23년도에는 완전 탑티어 1등에서 2등 정도가 되는 시상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선배님들께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면은 제가 뭐 열심히 지원하고 설계 지원해드리고 저희 매니저들이 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결국에는 소득, 시상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롯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자신이 많이 있지는 못했어요. 물론 많이 강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23년도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선배님들의 노후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이고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첫 번째 그 노력이 흔적입니다. 우선 최대 800%까지 시상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 시상 100% 우리 동일하고요. 간편이나 운전자 주로 2개 상품 많이 취급해 주시죠. 이 2개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50% 그리고 1월 15일까지 10에 20, 20에 40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200% 14차월 지급되는 200% 시상 거기다 L클럽 연속가동 시상도 구간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옛날처럼 낙수 구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전부 다 쪼개서 14차월 시상 이렇게 있으면 벌써 450%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가전제품 시상이 250% 상당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00%에 해당하는 상품권 시상까지 이렇게 해서 800% 정도 되는 시상으로 이번 달 1월 달을 열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선배님들께서 상대적으로 우리 관심이 많이 덜했던 우리 한재무인데 그리고 간편보험에서 이제 뭐 이혁 이사님이나 뭐 이진구 이사님이나 뭐 소수의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러 선배님들께서 롯데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에 1년 전에 월에 1000에서 2000씩 했던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뭐 월에 30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새로운 각오로 이제 개묘년 새해 맞이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큰 관심과 설계 의뢰 간곡히 부탁드려 보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